네, 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과 김충익 교수입니다. 여기 대학원 광전변환공학 수업에 일단 오신 걸 환영하고요. 원래 강의 이름은 광전변환공학, 다시 말해서 무슨 뭐 태양전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원래 매년 봄학기에 가르치던 내용이 이제 연구 방법론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론 과목을 통해서 연구 방법론을 가르쳤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원래 광전변화공학 수업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소자를 다루는 그런 연구실 학생들이 이론 공부를 조금 많이 못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저희 방에 예를 들면은 진학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부 때는 사실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배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 이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관련이 있는 연구 분야를 하는 학생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물리전자공학 수업을 원래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메일로 공지한 대로 주로 할 생각이고, 그거에 앞서서 연구 방법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도대체 연구란 게 무엇이고, 지금 차차 배워나가고 계시겠죠. 연구란 게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라는 걸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커리어 관련된 내용, 그리고 논문이란 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발표, PPT 만드는 거 있죠. 발표 자료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만 일단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것만 소개를 하고 이어서 이제 물리전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연구 방법론 수업에서는 뭐 연구실 소개랄지 각자 이제 각 학생들의 연구실 소개, 연구 분야 소개, 그리고 이제 모의 논문 쓰기, 그리고 뭐 모의 연구 과제 쓰기 이런 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소개만 하고 이어서 이제 이론 강의, 이제 물리전자 관련된 그런 이론 강의와 이제 뭐 시험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대학원생으로서의 커리어, 나중에 졸업하고 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시기 때문에 취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것 이외에도 혹시 어떤 커리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논문 쓰기와 발표 자료, 발표 PPT 하는 만들고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리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대학원생으로서 뭐 주로 이제 오는 박사과정을 마친 이후에의 이제 커리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뭐 저처럼 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그 재료 심포지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혹시 심포지엄에 들어오셨었던 학부생이 계시면 학부 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수가 돼서 이미 벌써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사 과정까지 진행을 하는 학생들은 이런 이제 연구직, 대학 교수랄지 혹은 이제 국공립연구소에서의 연구직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직업들의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수라는 이제 뭐 직업 테뉴어 트랙이 될 수도 있고 non 테뉴어 트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국공립연구소들이 여러 군데 있죠. 뭐 화학연구소, 여기 뭐야, 뭐죠, 그 표준연, 그다음에 뭐 에너지연이나 뭐 히스트 등등, 여러, 아니면은 직접 연구하는 곳은 아니지만 연구와 관련된 어떤 기관들도 있죠. 연구재단이랄지 에너지기술평가원 뭐 등등등, 이런 곳들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이런 곳들에 이제 취업을 하는 선배들이, 이런 직장을 얻는 선배들이 있는 걸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이런 직업들이 일단 연구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되면 연구직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대학 교수냐 혹은 연구소에 일하는 연구원이냐 혹은 기업에서 일하는 연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직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느 직업이든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물론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65세까지 일단 대부분 근무를 하게 되고 은퇴를 하고 나서 또 이제 뭐 연금을 받게 되니까요. 그게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연금이라는 게 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실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연금이 거의 뭐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가서 뭐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직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퇴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을 일단 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어느 직업이든 간에 뭐 많은 돈을 빨리 벌 수도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돈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 뭐 직업적인 안정성은 당연히 뭐 이런 연구직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실 거고요. 장점 각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먼저 대학 교수라는 직업.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보통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은 어, 여러분들 다 이공계 저희 화공과에 계시니까 화공과 열면 박사 과정을 마치고 아니면 뭐 혹은 석사를 마치고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겠고요. 대학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학교에 사느냐는 사실 두 번째고요. 어느 환경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가 있으면 그런 실적, 연구 실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대학 교수가 되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 점들을 어느 대학이든 간에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요. 아직도 뭐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학벌이나 어디서 뭐 이런 유학을 했는지 뭐 이런 등등들 학교 이름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보는 추세가 남아 있긴 한데 이공계에서는 사실 실적이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얼마나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썼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최근에 주요 대학 저희 과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들의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 뭐 예전처럼 막 20년, 30년 전처럼 꼭 유학을 갔다 와야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저희 과에 이제 신임 교수로 임명되신 분도 국내에서 이제 학위를 하셨죠.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국내 대학 학위자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대학 교수로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연구 인프라 면에서는 사실 해외에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점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이 커넥션이라 할까요? 뭐 인간관계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하는 경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쓰는 게 좋은 논문들을. 그다음에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unpopular traditional fiel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기 분야라는 게 항상 바뀌죠. 그래서 어느 지금은 거의 다 죽었지만 이제 한동안 막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은 전혀 이제 미국에서도 거의 그래핀 가지고서는 연구비 따기가 힘들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인기 있는 분야를 확 해서 그때 당시에 운 좋게도 그 분야에 편승해서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어서 그 실적을 가지고 교수가 될 수 있다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분야라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시류에 좀 늦게 편승하게 되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분야,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분야를 꿋꿋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또 빛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 히스토리라는 건 학벌이죠. 학벌, 뭐 논문, 뭐 분야 등등등 다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문 실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뭐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대학 입시를 다 거쳐서 대학을 들어오셨잖아요. 대학 입시는 그냥 말 그대로 줄 세우기죠. 그죠? 그냥 수능 시험, 물론 뭐 수시도 있지만 정시나 뭐 논술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시험 보고 뭐 수능 시험 점수를 가지고 줄 세워 가지고 대학을 들어오는 거죠. 근데 대학 교수가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대학 교수가 되는 거는
여기 보면은 뭐 need of department should fi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과에서 원하는 어떤 신임 교수에 대한 원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아야 됩니다. 마치 그래서 누가 비유하기로 이제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거는 마치 소개팅을 한다든지 혹은 결혼을 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학벌이랄지 논문 실적이랄지 다 등등등 고려하지만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려할지 어떤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지는 다 어느 학교인지 어느 학과인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을 맞춰놓고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적인 실적 이런 것들 갖춰놓고선 이제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이력서 내듯이 열심히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곳으로 그 핏이 잘 맞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도 사실 요즘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연구비도 많이 따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학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재임용이나 승진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전만큼 지금 뭐 나이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야 굉장히 편한 시절에 교수가 되셨기 때문에 거의 뭐 논문 거의 없이도 막 교수가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교수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사실 자유도. 그죠? 교수처럼 본인의 사무실을 혼자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은 사실 흔치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출퇴근도 자유롭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 work with young talented students 항상 저는 매년 나이가 들지만 들어온 학생들은 계속 어리죠. 20대 초반 중반 되는 학부생들,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 65세까지 일단 테뉴어를 받고 나면 잘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직업은 거의 없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단점으로는 문제는 이제 you should act like a CEO of small companies.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다 보면 대학원생들한테도 이제 월급을 지급을 해줘야 되고 연구에 필요한 뭐 재료비나 이런 돈이 필요한 거죠. 사실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연구 과제를 수주해야 되는 거죠. 매년 끊이지 않게 대학원생들한테 월급도 주고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를 수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중소기업 사장 같은 저도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원이죠.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월급 끊기지 않고 잘 줄 수 있을지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 물론 뭐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계속 공부를 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과제도 수주하고 그런 게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어느 직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월급이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큰 메리트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월급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장점이 굉장히 크죠. 저도 이 자유도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연구소, 국공립연구소죠. 우리나라의 이제 화연, 뭐 에너지연 이런 관련된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은 대학 교수가 되는 요건과 동일합니다. 요즘은 거의 똑같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연구 실적, 좋은 논문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 high impact factor papers and many of the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대학 교수가 되면은 학부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 연구에 치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가장 큰 차이는 대학 교수는 주로 혼자 일하죠. 제 스스로의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탐구하고 물론 공동 연구를 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국공립연구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주로 팀으로 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리서치 팀이라고 돼 있죠. 팀 단위에서 연구비도 따고 그러니까 연구비를 좀 큰 걸 따죠. 금액이 훨씬 저희 쪽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비 뭐 연 1억짜리 연구비를 수주한다면 이 국공립연구소에서는 팀을 이뤄서 뭐 예를 들면 연 5억짜리 뭐 이런 연구비들을 주로 많이 수주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이건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잡 오프닝이 이제 규칙적이지 않다. 언제 어떤 학교의 어떤 학과, 언제 어떤 연구소에서 사람을 뽑을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안 좋으면 또 안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거나 국공립 연구소에 자리를 잡는 거는 사실 똑같은데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연구소에 들어가시는 처음에 연구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티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단독으로 혼자 연구비를 따는 것 자체도 좀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뭐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에 계시다 오신 분들 여러 분 계시죠. 제가 알기로 뭐 임종성 교수님도 키스트에 계시다 오셨고 이종석 교수님도 키스트에 계시다 오셨고 나정월 교수님은 에너지원 그리고 뭐 하경수 교수님은 이제 화연 화학연구소의 연구원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에서의 또 연구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에서는 주로 이제 팀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연구비 따는 게 상대적으로는 좀 덜 부담이 되는 거죠. 팀으로 같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통 시설들이 훨씬 더 좋죠. 연구소에는 기본적으로 좀 큰 스케일의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훨씬 좋죠. 왜냐면 학교에는 이제 교수가 되면은 연구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하나씩 마련해야 되는 건데 연구소에서는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월급은 기본적으로는 뭐 교수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잡 스킬스도 괜찮고요. 회사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한 뜻이죠. 연구 분야가 그 특정 기업에서 원하는 분야인지 이런 거가 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Good reputation from your advisor and landmates.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서는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느 학교, 어느 연구실 출신인지에 대한 그런 게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 출신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잘 하고 있으면 그런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들이 당연히 고려가 돼서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사실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대기업에 그 연구실 출신 선배가 있다면은 그 선배를 통해서 이력서 같은 것도 이제 인사부로 직접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면접 기회 같은 거를 따로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인간관계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어디든 마찬가지다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생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다들 좀 두루두루 잘 지내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적을 만들지 마라라는 겁니다. 다 서로 이제 절친이 될 수는 없겠죠. 절친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두루두루 크게 문제 없게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취업하는 거의 장점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포닥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박사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이 거의 필수입니다. 거의 필수인데 반해서 회사 들어갈 때는 사실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과제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월급도 사실 연구소나 대학 교수에 비해서는 훨씬 많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가장 최신의 어떤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How Technology Practically Changes Society. 그죠? 가장 최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죠. 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조금 더 기초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응용이나 산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회사에서 하는 연구는 훨씬 더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뭐 잡 시큐리티는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은 주변에 제가 많은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후배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렇게 빨리 무슨 뭐 40대 이렇게 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50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버는 돈은 훨씬 많기 때문에 미리 좀 벌어놓고 물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50대에 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이제 계속 꾸려나갈 것인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로 만 65세에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요즘은 다 100살까지 사니까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뭘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Independent Research. 본인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난 이런 걸 계속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대학 교수나 연구소 이런 관련된 연구직에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뭐 혼자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같이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할 때도 주로 그냥 혼자 연구한 거가 더 좋았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결과 내고 하는 게 물론 공동 연구도 하긴 했지만 그건 간간히 하는 거고 제 주요한 연구 주제는 거의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 교수가 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밑에 보시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 뭔가 좀 논리적인 거를 하고 싶으냐 또는 뭔가 실용적인 유용한 그런 걸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조금 더 기초적인 연구에 맞는 대학 교수나 혹은 연구소 아니면 조금 더 프랙티컬한 걸 하고 싶으면 연구소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게 좀 더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좀 젊을 때는 회사나 내셔널에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고 나이 들면은 대학교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 Adv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보면은 You wouldn't work on the things you are doing now in 10 years. 여러분들 10년 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 연구실에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을 연구하시고 계시잖아요. 막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일을 10년 후에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10년 후에까지 하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때 되면 다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해서 새로운 걸 저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대학원 과정에서 배울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How to learn. 그죠? 연구라는 것 자체가 뭐고 이 연구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배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를 뭐 알고 이거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분야를 예를 들면 회사에 간다고 해서 똑같이 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배우는 거,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져놓는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어, 밑에 보시면 If you are good enough for what you are doing, you will get a lot of money eventually.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전문가가 되면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돈 follow money 그다음에 instead choose the chance which can improve your capability라고 있죠. 여러분들 가능성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가시는 게 좋죠. 밑에 보시면 do your best at your first year, both for graduate student or at your job. 처음에 잘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석사과정 1년 차다 라고 하면은 석사과정 1년 차에 여러분들의 일하는 습관이나 연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궁극적으로 어떤 직업이든 간에 연구와 관련된 연구직을 가게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라는 거를 평생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라는 걸 처음 배우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습관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느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직업을 갖게 돼도 마찬가지고요.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1년에 뭐 여러 가지 인상을 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면은 뭐 you can change your career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다 같이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업 하나만 보고 평생 살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방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따지자면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걸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각 연구실에서 배워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You'd want to quit the graduate study surely. 그죠? 다 마찬가지겠죠. 대학원이 뭐 어떤 데인지 잘 모르고 다들 뭐 많이들 들어오셨을 거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죠. 그죠? 내가 학부 때 보던 교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대학원 생활 지도 교수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박사과정 내내 고민했거든요. 박사과정을 그만둘까도 고민했었고 혹은 제가 다른 여러 학생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박사과정을 굉장히 수월하게 보낸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택한 연구 주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잘 풀렸고 초반에 박사과정 시작한 지 1년 반, 2년 되지 못,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사이언스의 퍼스트 어서 논문도 썼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저는 조금 제가 어린 시절에 조금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약간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박사과정 중에는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요. 항상 불안함이 있어서 그때 박사과정 뭐 3년차, 4년차 동안에도 계속 의대를 갈까, 뭐 치대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변에 이제 의대나 치대에 다니고 있는 뭐 동기들이나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의사나 치과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박사과정 내내 졸업할 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원 진짜 제대로 내가 온 게 맞는 건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연구를 하다 보면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90% of your work would be useless.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실험도 배우시고 논문도 읽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얻는 데이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었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거는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고 또 운이 좋아서 사실 좋은 논문을 쓰게 된 거지 제가 뭐 똑똑하거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운 거다. 새로운 걸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다. 어떤 새로운 이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 연구라는 걸 하는 방법을 배우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하고 싶죠. 나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그죠? 대학원에 막상 들어왔는데 대학교 4년이나 다니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아는 게 없는 거죠. 그죠? 학부 때 배웠던 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학부 때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상황에서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아무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유학을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근데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 괜찮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드라이빙 포스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너무 연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난 아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때가 당연히 있을 텐데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대학교 쓰고 지금 뭐 나이가 40이고 어, 대학 교수를 9년 10년 정도 9년 10년 했는데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다른 대학 또 우리 학과에 뭐 더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 저도 이제 타협을 하고 사는 거죠. 네, 나는 뭐저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연구도 뭐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저는 학부생들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어쩔 수 없다. inevitable라고 돼 있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도대체 뭐가 제일 문제인지 You should know what gives you the most stress. 그죠? 뭐가 가장 나에게 스트레스 많이 주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예를 들면 지도 교수님이 문제다. 그럼 지도 교수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런 걸 좀 이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잘 못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학부 수업 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서 다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대학원 생활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학원생으로서 학부 때만큼 놀 수는 없다.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습니다. You are not an undergraduate student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학원생이 내가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신 거니까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좀 조금씩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학부 때하고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일이 있으면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서포팅 그룹도 있죠. 동료들 혹은 가족 이성 친구 이런 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시고 하는 게 상담도 하시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Don't feel guilty for a little break. 휴가가 필요하면 좀 놓으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런 걸 하시면서 일과 또 그런 브레이크를 좀 균형 있게 하시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면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보면 learn to how to communicate with your advisor seniors.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지도 교수다. 하면은 도대체 지도 교수님하고 만날 때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스스로도 생각하고 연구실에 있는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부 때 보던 지도 교수님 모습하고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학부 때는 수업 시간만 뵙고 수업 내용만 물어보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하고 연구에 대한 걸 디스커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많은 상담과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미생활도 잘 하시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커리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 어떻게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논문 쓰는 거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다음 PPT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